시래기장 트님 머스터딘의 고혁준 선생입니다. 2022년 3월 고3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29번하고 어법 문제였죠. 31번 빈칸 추론이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빈칸 추론 32번 그리고 37번 순서 맞추기, 그 다음에 39번 문장 삽입, 이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이것부터 얘기하고 시작하죠. 영어 시험의 목표는 뭘까요? 바로 문법이나 단어가 아니라 속독이다. 자, 문법이나 단어 테스트라면 굳이 이렇게 낼 필요 없겠죠. 단어 시험 맞추면 되는 거고 문법 문제만 열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법 문제는 몇 개? 한 개. 그 정도로 빈약합니다. 이 추세는 아마도 토플에 맞춰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옛날에 토플에서는 문법이 많이 나왔으나 문법을 잘하는 한국 학생들이 실제로 영어를 못하더라를 알고 문법을 줄이고, 그쵸? 그런 형식으로 바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수능도 그에 맞춰서 문법은 딱 한 문제만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석하기 위해서 문법을 배운다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학원에서 강사들이 영어를 문법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는 게 이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생들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강사가, 선생님이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학생들을 이끌어주고 잘못된 것을 잡아줘야 되는데 학생들이 편할 대로 가버리면 그게 결국 도움이 되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속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죠. 맞습니다. 그 정도로 속독이라는 건 힘든 부분이에요. 그러나 하셔야 합니다. 목표는 그거니까요. 지금 이 문장 같은 경우도 주어 동사 찾으면서 하기가 힘들다 보니 밑에 빈칸만 읽고 나서 답을 고르려는 무모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걸 또 조장하는 강사들도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강사가 영어 강의를 하고 나면 이것이 만약에 보편화되어 있다면 이 문제는 절대 이런 형식으로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출제 원칙이죠. 시중에 있는 문제집 같은 거 다 검토한 다음에 유사한 문제나 유사한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웬만하면 제낀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석할 때는 어떤 문제든 간에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뭔가 이렇게 설명하신다면 그 강사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걸 해석하는데 정확하게 해석한다? 뭐 주어 동사 찾고 말씀드렸다시피 원하는 건 속독이지 주어 동사가 아니라는 거. 그 문법을 보는데 어떻게 해석이 되냐? 가능하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들어가죠.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뭔가를 이해하려고 해요. 그 바로 태양의 역할이죠. 고대 여행에서의, 전이에서의 태양 역할을 이해할 때 그 소스가 너무 적어요. 그 여행도 잘 알려진 것도 별로 없고요. 히로도스라는 사람은 바로 이 탐사의 항해를, 그러한 에 관해서 글을 쓰는데, 이것은 바로 고대 이집트 왕 이 사람이 위만 그러한 탐사에 관한 글을 쓴다는 거죠. 이것은 BC 600년 정도에 있던 일이었습니다. 그것에 글을 쓰는데 히로도스가, 이 사람은 왕이죠. 이 왕이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피니션, 이 피니키아인들의 이 탐험대가 시계 방향으로 아프리카를 돌아서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게끔, 항해하게끔 명령했다 그래요. 그래서 홍해에서 시작해서 나일강 입구에서로 돌아오는 이런 것을 명령했던 거죠. 그들은 3년이 지났고요. 히로도스는 이렇게 쓴다고 합니다. 이 피니키아인들은 그들의 역사적인 영적인 탐사에 돌아오자마자 뭐라고 보고했냐면, 남쪽으로 항해하다 그 다음에 서쪽으로 돌아선 후에 그들은 태양이 오른쪽에 있다는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반대 방향이라는 거죠. 그들이 뭐에 익숙하다는 얘기죠. 그들이 보고 그럴 거라고 예상했던 거와는 반대 방향이었던 거예요. 자, 그 당시에 당대 천문학적 과학, 천문과학은 그 정도로 강력하지는 않았어요. 바로 짜서 맞출 정도. 그렇게 정확하고 중요하며 근본적이며, 그럼에도 뭔가
평범한 그런 디테일한 것들을 짜맞출 정도는 되지 않았어요. 어디서 태양이 적도를 지나서 남쪽 반구에 들어왔을 때 태양이 어디 있을까 정도, 이 정도의 평범한 그러한 디테일한 것도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패브리어 말은 짜 맞춘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짜 맞출 정도로 강력하진 않았다는 거예요, 당대가. 자, 근데 이것이 바로 많은 오늘날의 역사가들에게 뭐를 결론 짓게 하는 것이냐, 그 여행은 일어났음에 틀림없다, 반드시 그 여행이 있었다는 것을 결론 짓게 된다. 그럴싸하죠? 전혀 보고된 적 없다, 아니죠? 시간이 될 가치가 없다, 아니죠? 보다 잘 계획을 짰어야 된다, 아니죠? 어느 순간에도 멈출 수 있다, 저 여행이 멈출 수 있다고요? 아니죠. 아, 여행이 있었구나. 그들이 뭔가 알지는 못했어요, 그 당시 천문기술로는. 근데 뭔가 잘못된 거든 뭐든 간에 뭔가를 발견했다고 해서 보고했고, 그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분명 뭐라 결론 짓는데, 역사학자들은 그 전에는 있었구나, 분명히 있었다. 정답 1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순서 맞추기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읽고 나서 힌트를 잡아라 해가지고 뭐 벗 같은 거 찾고 뭐 이런 짓거리 하지 마세요. 벗 있습니까? 없어요. 연결사 있습니까? 없어요. 이렇게 문제를 낸 이유는 연결사만 보고 문제를 푸는 학생들을 막고자 하는 거죠. 연결사 없습니다. 그냥 읽고 풀란 얘기예요. 바로 뭘 찾는 거죠? 글과 글이 연결되는 응집도를 보는 거예요. 응집도. 이 응집도를 너가 느낄 수 있느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해석이 능수능란하냐, 그리고 빠르게 읽을 수 있냐. 그러니까 속도과 함께 능숙도를 같이 보는 거죠. 자, 그럼 보도록 하죠. 연결사, 지시사 이런 거 이용할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보다시피 그걸 원치 않고 있어요. 문장과 문장이 얼마큼 응집되는지를 파악하는 건 바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독해력이에요. 그 독해력은 속도와 함께 이루어지는, 같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주어 자르고 동사 자르면 읽고 나서 연결되는 거를 느낄 수 없는 분절된 그런 문장들만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전혀 발전이 없다. 여러분 주변에 만약에 이것을 문장을 주어를 찾고 뭐뭐 했을 때 하면서 끊어 읽고 있다면 그 선생님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연애 배우고 있는 모든 영어 학원들 정말 엉망이란 걸 빨리 깨우치셔야 돼요. 갑니다. 젊은 아이가 구름이 스카이를 가로지르 움직이는 걸 봐요. 그때 구름이라는 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이죠? 뭐 독립된 존재? 아마도 위험한 존재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구름을 푹신푹신한 어떤 폭신폭신한 그런 램, 양, 새끼양으로 본다면 이 메타포 체인, 은유적, 비유적인 그런 연결고리가 그 공포를 중화시키겠죠. 구름의 움직임이란 건 차별화가 돼요. 바로 움직임, 살아있게 만드는 움직임과 차별화가 돼요. 왜냐하면 구름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게 단지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푸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외부의 푸시가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와 이거와는 관련이 연결고리가 적죠. 그래서 넘어간다는 얘기죠. 구름은 여전히 살아있는 거로 생각될 수 있지만 더 이상 무섭거나 그러한 존재는 아닌 거죠. 어때? 괜찮아요? 이 억압, 공포에 대한 억누름, 그리고 중화는 이 메타포를 이용한, 정확히 맞죠? 아까 메타포? 맞아요. 이 메타포를 이용한 분명 살아있다 생각될 수 있고 더 이상 무섭진 않아요. 근데 이렇게 무서운 감정 억누르고 중화시키는 것을, 메타포를 통해서 중화시키는 것은 아마도 가능한 전략이지만 또 다른 게 있어요. 또 다른 게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움직이는 구름에 직면한 아이가 바로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론화하는 거죠. 그래서 구름이 살아있는 게 멈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B가 적절해요. C. 아이들이 그래서 이론적인 구성을 개발하는 거예요. 괜찮죠? 연결고리 좋아요. 그래서 분명 B 다음에 C인지는 모르겠으나 B 다음에 분명 A, C도 있고요. B 다음에 C가 바로 올 수도 있고요.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이 아이들은 이론적인 구성을 개발해서 구름이 움직이는 것과
사람이 움직이는 것, 동물이 움직이는 것을 구별을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살아있는 구름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 이게 두 번째 또 다른 방법인 거죠. 괜찮아요, 아주. 만약에 살아있는 어떤 것이 불편해요. 그 경계가 애매해서 불편해요. 이게 살아있는 건지, 그죠? 또는 죽어 있는 건지. 그렇다면 논리를 이용해서 재정의하세요. 경계를 재정의해 보세요. 그러면 그것들이 좀 더 편안하게 제 자리로 들어올 것이고, 그래서 만약 그것이 당신을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당신을 무섭게 한다면 일어나 만드세요. 이 순간 뭐예요? 너로 바뀌거든요. 이거는 뭐예요? 전체 어떤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 짓는 거잖아요. 이 결론 이거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앞으로 무서우면 일어나 하세요. 라고 아이가 아닌 뭐로 바뀌죠? 여러분으로 바뀝니다. 그러므로 이건 결론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시간의 마지막에 오고 B가 중간에 온다면, 앞에 온다면 A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A를 확인해 볼게요. 저 넣어보죠. B의 부분이 뭐였습니까? 움직임이 멈췄다. 살아있는 게 멈췄다는 것을 이론화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뭐라 하냐면 이론의 근거가 나옵니다. 구름의 움직임이란 건 살아있는 움직임과는 구별이 가능하고, 왜냐하면 구름이 움직이는 건 외부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지, 외부의 바람이 없어서, 푸시가 없어서 움직일 수 없는 건 살아있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론의 근거죠. 그러면서 그래서 아이들은 이론적 구성, 이와 같은 구성을 개발해서 살아있는 구름의 움직임과 살아있는 것들의 움직임을 구별한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누구라고? 여러분도 하면 이게 결론인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하면 정답이 B, A, C가 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이용한 게 that, 지시사, but 그런 거 이용하지 않았죠. 이게 글의 응집성을 느낄 수 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영어는 느끼는 겁니다. 분석이 아니라 느낄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면 포기하라 얘들아. 그냥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할 거는 분석하면서 나가는 우리나라 모든 인터넷 강사들 전혀 영어에 대해서 전혀 여러분 인생에 도움되지 않습니다. 혼자 공부하세요. 차라리. 그게 낫습니다. 자, 만약에 목표가 파악하는 거예요. 얼마나 베스트하게 그 세팅된 커리큘럼을 잘 커버하는가, 잘 따라오는가를 파악하는 거라면 아이들에게 이제 어떤 팩트를 주입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것은 아마도 적절할 수 있어요. 시간을 최대한으로 그 일에 최대화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숙제를 할당하는 겁니다. 숙제를 계속 내면 되겠죠. 자, 시작해 볼게요. 자, 응집성이랬어요. 이것도 응집성이에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이 과연 연결이 적절한가? 이 문장과 이 문장이 부드럽게 연결되는가?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가보죠. 이 사람은 바로 사범대학교 학과장이에요. 미시간 대학에. 이 사람이 지적하기를 양적 변화가 아니다. 행동의 양적 변화가 아니다. 여기서 이거 양적 변화 별표 치세요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뒤에 질적 변화 나오니까 오케이 이러지 마세요. 응집성입니다. 주제 찾기 아니에요. 자, 뭘 가리키냐면 양적 변화는 행동에 있어서는 이를테면 학생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책이나 또는 문제지, 연습 문제 같은 거에 보내게 하는 거, 이런 것은 학생들이 배우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질적 변화가 너무 좋죠. 질적 변화가 학생들이 스스로를 일에 관여하게끔, 관련되게끔 보고, 내가 이거 관련돼 있어. 내가 이거 참여해야 돼. 그래서 참여하게끔, 학습까지 참여하게끔 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학습 활동과 상황을 반응하게끔 하는 데는 바로 질적 변화가, 오히려 이런 질적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때요? 이런 거 좋죠. 양적 변화는 도움이 안 된다. 질적 변화가 학생들이 보게끔 하고 참여하게끔 하고 반응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오케이? 연결이 아주 좋습니다. 자, 역으로 이러한 태도와 반응은 학생 입장에서 어디서 나온다? 바로 선생이 학습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 교실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어떻게 조직하느냐에서 나오기도 한다. 어때요? 적절하죠. 앞에서는 학생이 하는 거예요. 학생이 자신을 어떻게 본다? 그 일과 관련됐고, 학습의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 참여하고, 학습의 활동에 참여하고, 반응하고. 근데 역으로 했죠. 역으로 이러한 태도가, 학생 입장에서 이러한 태도가 어디서도 나온다? 두 번째로는
선생이 어떻게 구성하느냐 교실을 에서도 나온다. 적절하죠. 그러나 그것은 긍정적인 효과가 어떤 거에 결정적인 변수 이 사람이 확인해줬던 이 사람이 확인해줬던 그런 결정적인 중요한 변수가 있는데 그것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지 것 같진 않다라고 했어요. 뭐가 않다는 거야? 선생님이 하는 거? 그래요. 선생님이 하는 거? 그게 결정적인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요?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요? 글쎄요. 아마도 그것이 참 센스가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이 센스가 있다니까 합당하다는 거죠. 뭐가 타당하냐면 교육을 부정이죠. 교육을 얼마나 많이 선생님이 커버하느냐가 아니라 긍정이죠. 학생들이 발견했건 무엇을 발견했건 도와줄 수 있느냐의 관점에서 보는 거. 교육을 뭐로 본다고요? 얼마나 많이 선생님이 커버하느냐가 아니라 학생들이 발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 뭔가를 발견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에 포인트를 맞추는 게 합당한 것이다. 더 많은 시간은 그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 어때요? 여기까지 보셨습니까? 적절하죠. 긍정적인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긍정적인 그 중요한 변수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지 않을 것 같다. 아마도 이렇게 보는 게 타당해. 교육은 선생님이 커버하는 게 얼마만큼 커버하느냐가 아니라 학생이 찾을 수 있게끔 뭔가 찾을 수 있게끔 해주는 거. 시간의 양은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디에 들어갈까요? 뭐라고 했죠? 만약에 그 목표가 세팅된 커리큘럼을 얼마나 잘 베스트하게 따라오느냐, 커버해 주느냐. 그렇다면 숙제 양을 많이 내주는 거, 그게 적절하겠죠? 할 수도 있어요. 어딜까요? 바로 3번입니다. 왜? 어떻게 조직하냐고 했죠. 수업을 어떻게 조직하냐. 이러한 태도와 반응은 어디서 나온다? 학생에게서 나오기도 하지만 선생님이 어떻게 학습을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교수를 꾸며가느냐. 꾸며가는 방법, 그 목표로 꾸며, 이게 선생의 목표예요. 선생의 목표예요. 선생이 그 목표를 얼마나 세팅된 걸 잘 따라오는지를 보고 학생에서 팩트를 넣는 거죠. 그렇다면 숙제 많이 내는 거겠지. 이게 바로 오거나이제이션이에요. 조직해 주는 거. 이런 조직을 해주면 조직이 이런 목표라면 이렇게 된다. 그러나 그게 이렇게 긍정적 효과를 내지 않아. 아마도 그게 아니라 선생이 해야 될 것은 교육을 이게 아니라 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스스로 발견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기 아니겠는가.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정답이 3번인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다시 한번 문장과 문장의 연결고리를 얼마나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이게 바로 응집성이죠. 이 응집성은 여러분의 감각입니다. 논리라기보다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생들은 호구다. 왜? 강사들의 문법 커리큘럼 만든 거죠. 문법을 딱 넣고 하우머치죠. 얼마나 많이 커버하느냐, 따라오느냐. 문법을 따라와서 단어 따라와서 이제는 독해를 해야지. 따라와. 단문 독해 힘들지? 그러면 이것도 문제풀이법 알려줄게. 어차피 넌 속독 안 되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커리큘럼이에요. 우리나라 영어 강의에. 이거 따라가면서 막 좋아하면서 같이 바보 되는 거죠. 그냥. 중요한 포인트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커리큘럼이 아니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학생들이 스스로 도움을 받아서 스스로 어떻게 하면 디스커버하는 거. 무언가를 찾게끔 도와줘야 돼요. 강사는. 그래서 영어 강의는 강의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그러나 우리나라 강의는 전부 다 하우머치죠. 얼마나 많이 집어넣느냐. 그거는 다른 과목에서 하세요. 영어는 암기 과목 아닙니다.